이 박사의 문제는 반드시 외국서 공부한 사람은 귀국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 국적을 버리지 마라. 이 박사는 국적 안 버렸습니다. 많은 독립사들이 국적을 다 버리고 뭐 미국 사람도 되고 중국 사람도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독립운동하는데 이 양반은 무국적자예요. 평생 무국적자로 이제 지내고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외국 가서 공부한 우리 조선 청년들은 반드시 귀국해서 낙후된 후배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냥 귀국하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독립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는 유럽에 저 위에 핀란드로부터 저 밑에 유고슬라비아까지 7나라인가 8나라가 1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어요. 이 조그만 나라들이. 근데 조그만 나라가 독립을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나라가 물건 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세동맹, 자유무역동맹 이런 게 이런 걸 막 권유하는 거예요. 이따가 케인즈 얘기 나오겠지만 케인즈가 1차 대전 이후에 쓴 책에 보면은 그 평화의 파리 평화조약에 있어서의 경제적 귀결, 그냥 파리라는 말은 없지만 근데 파리에서 그때 하고 있을 때 그 책에 보면은 유럽의 새로운 자그마한 나라들이 탄생했는데 이 자그마한 나라는 자급자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독립국가로서 유지하려면 통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이런 국제기구도 생겨야 되고 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제 미국하고 이제 1882년에 이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오는 거냐? 공사가 들어왔어요. 알렌 공사, 알렌은 3대지. 공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공사가 이제 해병대 1개 군대 7명인가 8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병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의사는 못 고치잖아요. 수술로. 그러니까 의사가 또 자연히 들어와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돈을 가져와야 할 텐데 돈을 어떻게 가져와요? 그럼 은행을 개설해야죠. 그럼 은행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환원이라는 걸 또 우리나라 없던 제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무원도 생기고 그럼 또 영어니까 영어를 줄 아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하영 대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부산에서 엿장수였어요. 소년 때. 글도 모르는. 근데 부산에 막 상륙한 선교사가 있어요. 의사의 선교사가 알렌 박사입니다. 근데 알렌 박사 도착하고 보니까 영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년이 꾀돌이가 기억력이 비상해서 엿장수하다가 그 산에 딱 붙어서 몇 마디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삽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의 영어 말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알렌 박사가 서울로 될 거예요. 근데 궁중에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베란간에 그냥 벼슬 막 뒤집어 써가지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저 워싱턴에다가 영사관을 낸다는데 거기에 딱 가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가니까 미국 여자들이 그냥 무도회 춤도 금방 배워가지고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된 그런 인물이 이하영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이종찬, 이 양반 말고 참모총장 지낸 이종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그게 손자예요. 하루아침에 이 무식쟁이 엿장수 소년이 벼슬을 뒤집어 써가지고 글쎄 그렇게 되고 미국 가서 100만 불 차관 얻어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50만 불은 다 유흥으로 탕진하고 여자들 유혹하는데 탕진하고 그리고도 귀국했는데 그걸 이해하고 벌 줄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와 유리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낸 거예요. 우리 이용훈 선생님이 그 조선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식민지 독립을 다 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저 위에 핀란드로부터 아래 유고슬라비아까지 7개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생겨서 이거를 통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아직 멀었어요. 유럽은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오늘날의 지도가 이렇게 됐는데 국경이 막 바뀌긴 했지만 독립국가들이 1차 대전 이후에 자리 잡았어요. 아시아는 이게 멀은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일본이 자기 세력을 점점 강화하는 거꾸로 간 거예요. 일본은요. 미국하고 언젠간 충돌할 거다. 자유통상과 우호통상과 무력통상은 태평양에서 한바탕 붙을 거다. 이게 이 박사의 생각이에요. 그 세 번째 책이 1939년에 이제 유럽에서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그 직후에
가만히 보니까 대서양에서 미국하고 미국의 자유통상과 영국의 무력통상이 충돌할 거라는 걸 역사적으로 알아서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제 태평양에서 일본의 무력통상과 미국의 우호통상이 한바탕 붙을 거다. 이 양반이 자연스러운 그 결론이에요. 자연스러운 추론이고 자연스러운 그 학문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게 Japan Inside Out,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됐죠. 일본 내막기라고도 하고 뭐 일본 폭로한다. 이게 1939년에 영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41년에 일본이 결국은 미국 치잖아요. 근데 이 박사가 예언은 진주만이 아니고 저기 알라스카에서부터 쭉 섬들이 삐죽 나오는 게 맨 마지막 섬 여기를 먼저 칠 거다 그래. 거긴 점령했었어요. 일본이. 결정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언을 했어요. 이게 이 양반의 정치 경제 사상을 하나로 묶어서 독립정신, 학위 논문,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이 자판 인사 셋이 관통하는 게 몽고하니 통상이에요. 세계 역사의 흐름에 그걸 꿰뚫어보고 여기서 조국의 독립의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무력 갖고는 안 됐다. 외교다. 1차 대전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4년 만에 혀만 가지고 독립을 한 예가 있어요. 건국 대통령 마사르이라는 사람이 이 박사처럼 철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1차 대전 터지니까 1914년 1차 대전 터지니까 그냥 윌슨을 설득시키려고 5년을 노력해서 결국은 1차 대전 종결하면서 윌슨이 14개 조항에다가 체코슬로바키아는 독립한다. 이걸 넣어줬거든요. 외교 독립이 아주 좋은 예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박사는 논리적으로는 먼저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실증은 아까 말씀드린 체코슬로바키아, 요즘엔 체코슬로바키아가 또 분열됐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예가 보여준 거예요. 또 두 번째, 무력은 왜 안 되냐? 미국에는 1818년 중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몽고하니 이 박사가 이걸 안 거예요. 왜냐면 학위 논문에 나와요. 근데 학위 논문을 정난하게 누구든지 읽고 알기 쉽게 쓰면 귀국을 못해요, 이 양반이. 일제에 걸리니까. 이 양반이 고도로 포장해서 학위 논문을 썼는데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그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도 오락가락하게 써가지고 의도적으로 귀국해야 되잖아요. 오자마자 체포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독립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세계는 통상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식민지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는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으로 식민지 독립. 이게 이 학위 논문 이게 체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기술로 포장해서 학위 논문 써서 경제학자는 정치학 문헌이라고 분류를 하고 정치학자는 읽어봐도 이게 경제학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진공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이때를 보죠. 이때 보면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참혹함의 열강들이 이제 전쟁은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내가 우리나라에 독립을 시켜주시오 떠들고 다녀도 아무도 기도 안 기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호소해야겠어요?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호소 아니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졌지만 미국 이런 나라 상대로 우리 조선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이 독립시켜줘요. 암만 얘기해도 영국도 식민지 갖고 있지, 독일도 식민지 갖고 있지, 모든 하다보면 조그만 나라 벨기에도 식민지를 갖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데 만일 도와주면은 지가 거닐고 있는 식민지들도 다 아우성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를 끄집어냈을까요? 일본이 조선의 한국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를 핍박한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5억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이 5억이 기독교 인구인데 전 세계 15억 인구 가운데 5억이 기독교 인구인데 이걸 10억으로 올리려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대회도 여러 번 열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일본이 조선을 자기 나라의 종교 신도를 강제로 믿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 이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핍박한다. 이 양반이 두 번째 하와이로 가면서 제일 먼저 쓴 책이 한국 교회 핍박사예요. 그러므로 다른 나라 이 독립지사들하고 생각이 틀리고 국내에서도 우리 다른 독립지사가 틀려요. 그러니까 영국, 불란서 이런 기독교 국가들한테 한국은 기독교를 못 믿게 한다. 잡아다 가두고 교회는 불태버리고 박해한다. 이름 바꾸고 창씨개명하는 건 다른 나라도 했어요. 땅 뺏은 거 다른 나라도 다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이거는 이 박사가 참 독창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랬는데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다 이제 전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거기 어디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보면은 3페이지 끝에 보면 1818년 중급 저희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전기의 평화, 간전기가 전쟁과 전쟁사,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좀 이제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전, 아일랜드 내전, 모로코 독립전쟁, 일본의 만주 침략, 볼리비아 파라과이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전쟁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강들이 지쳐가지고 그런데 다 식민지가 져요. 이게 이해가 없어요. 그 전에 남미의 독립은 아까 말씀대로 식민 모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국도 영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싸워서 가능한 거고 남미도 미국이 도와줘서 가능한 거지만 일본하고 한국은 코에 붙어 있는데 식민 모국하고 식민지하고 그다음에 국력도 힘도 굉장히 열세하고 일본은 청일전쟁 그다음에 러일 전쟁 그다음에 독일 산동반도에 있는 독일 1차 대전 때는 산동반도 쳐들어가 독일 갖고 있던 땅 뺏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전 세계 강국들한테. 그러니까 무력은 안 된다. 이거 갖고 또 설명이 부족해요. 다른 이 무장투쟁하는 사람들 이 박사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박사는 1818년 중립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1818년 중립법이 이런 거예요. 미국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항해서 군대를 양성하거나 그 나라를 비판하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 국왕을 해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반역이다. 이게 법이에요. 미국에. 미국서는 우리 미국 사는 선조들이 군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 법에 걸려서. 근데 1819년에 유럽 다른 나라들 이 법을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는 우리 독립지사들이 군대의 군자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걸로 돈을 모금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체코슬로바키아의 공 대통령 마사리 교수는 이걸 일찍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서전의 국가 건설이라는 The Making of a Nation 보면은 거기 나와요. 미국서 모금하는 거, 군대를 위해서, 군비를 위해서 모금하는 거, 군대를 조직하는 거, 그다음 배를 갖다 대는 거, 무기를 싣고 미국에서 떠나는 거, 무기를 싣고 간 배가 미국에 잠시 정박, 이거 다 금지예요. 1818년 보면 우리 알다시피 어떤 분이 소년병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타인가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박용만 선생님이 그 소년병 학교를 만들었어요. 불법이에요. 그 한때 조사를 받습니다. 그걸 중국에서도 본따서 보항이라는 데서 그대로 또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군사 퍼레이드로다가 다 잡혀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미국 가서 사는데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우리 그래 이민 갔으니까.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도와주는데 미국 시민이 될 때 선서를 해야 돼요. 미국 시민 반드시 선서합니다. 나는 미국의 헌법과 미국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한다. 미국 국가한테. 만일 내가 떠나온 나라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으면 난 미국 편에 선다. 이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앉아서 독립운동하는 건 좋은데
일본과 미국은 1차 대전 이후로 아주 밀접한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을 상대로 미국 시민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을 해치는 조선 독립운동을 하는 거 미국에서는 다 눈 감아줘서 그러시니까 엄연히 그 불법이에요. 못 하는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걸 일찍이 알았어요. 알아서 여러 가지 그 회피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중에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건 그 충정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고 해야 할 거지만 미국 법률에 의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사님을 안 거예요. 무국적자예요. 나중에 해외 여행할 때는 이 박사가 대단히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특별 여권을 내줘서 외교관 여권을 내줘서 무국적자인데 그걸 여행을 이제 하고 그랬지만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약소국가, 식민지 상태의 약소국가의 독립사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는 이런 1818년 중립법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 그게 중국이죠. 중국서밖에 할 수 없는데 만주에서의 그 비참함은 아마 다른 시간에 다른 분이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만주에서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이고 많이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한번 잃으면요 해외에서 독립운동한다는 게 특히 무장투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외교, 자기 논리도 있고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논리도 있고 세계 대세도 지금 이만큼 와 있고 그리고 이미 1차 대전 때 체코슬로바키아 예도 있고 7개의 나라가 독립된 사실, 역사적인 사실도 생생하게 있고 특히 체코슬로바키아는 정말 혀 세치만으로 윌슨을 설득시켜서 독립을 했으니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외교 독립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이죠 계속 시끄럽게 무장 투쟁한다고 그러고 시끄럽게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느 핍박받는 약소국가 지금도 많습니다. 터키에 있는 무슨 족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쿠르드족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끼리 군대 조직하고 그 여기서 무기 조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특히 다민족 국가예요. 민족마다 아일랜드, 폴란드, 한가리는 아니다. 이런 여러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 전부 자기들끼리 군대를 조직해서 독립군을 만들면은 미국은 단일 국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와 살지만 그 헌법 아래 민족 상관없이 하나의 나라 아니에요. 이게 깨질 염려 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하이퍼나 우리 이름 쓸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성은 빼놓고 이름을 중간에 이렇게 하이펀이라는 걸 긋죠. 하이퍼네이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걸 참 싫어해요. 하이퍼네이션이라고 해서 떠나는 나라를 충성을 바치려는 건 미국 사람들은 아예 그냥 금하고 있어요. 시민권 받을 때 선서했는데 어디다 대고는 자꾸 딴짓하느냐. 굉장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1818년, 1819년 이 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식민지 독립, 전 세계에 평화를 시구하는 이런 열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에 독립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 7나라가 독립을 했으니 이제 다음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예측을 하고 그걸 위해서 애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하나씩 보죠. 이걸 나중에는 글로 써야 되는데 여기 제일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독립실천 6대 강령 1 있어요. 독립정신에 보면은 6가지 강령 요거만 지키면 우리가 요때 일본이 우리를 병탄하기 전입니다. 이게 아마 1901년인가 감옥에서 집필을 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병탄하기 9년 전이죠. 1910년은. 이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6가지 실천하면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통상이에요. 그럼 6가지가 뭐냐? 기독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 교육, 자유, 의리 등등 6가지를 지키면 우리가 능히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통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기회에 또 6월 달에 또 있으니까 그만큼 이 박사는 통상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아까 통상시대 있지만 통상시대에 1866년 7월 2일 날 정원용 대감님의 일기를 한번 같이 보죠. 정원용 대감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여러 차례 지낸 분이에요. 그 일기를 90년을 썼어요. 어떻게 그 일기를 90년을 썼느냐? 5살 때 한자를 해득하기, 한자를 배우기